요즘 글로벌 반도체 이슈 때문에 네, 신차 납기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죠. 네,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 22년 1월이 됐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22년 1월 3일 기준으로 네, 현재 납기 상태가 어떤지, 네, 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과 함께 비교를 곤잘로가 해드릴게요. 네, 자, 우선 경차인 모닝과 레이입니다. 모든 트림에 무관하게 10주에서 11주, 거의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연장됐나요? 네, 연장됐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씩 연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늘어났군요. 네, 처음에 이 컨텐츠 만들 때는 2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느덧 11주까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준형인 K3입니다. K3는 전 트림 6에서 7주, 좀 빠른 편이죠. 네, 다만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지 않으면 오히려 길어집니다. 네, 오히려 네. 길어집니다. 네, 10주 이상이고요. 네, 썬루프나 크렐 오디오를 넣어도 10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넣지 않으면 늘어나고 네, 썬루프나 크렐은 넣으면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K3 GT는 어떻게 되죠? 네, K3 GT도 일반 트림이랑 다릅니다. 10주 이상 파야 됩니다. 네, 전달과 비교했을 때 K3는 역시나 일주일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좀 뽑아내고 있나 봐요. 네, 꾸준히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형차, 인기차인 K5입니다. K5는요 2.0L 가솔린 모델이 4개월 이상, 4개월 오버, 네, 1.6 가솔린 터보도 4개월 이상이고요. 하이브리드는 반년 이상입니다. 7개월 이상. 네, LPI 모델은 무려 10개월 이상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전달하고 비교하면 상황이 어떻죠? 2.0 가솔린 모델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4개월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이브리드 모델과 LPI 모델이 늘어났어요. 하이브리드는 1개월 늘어났고 LPI 모델은 무려 2달이나 늘어났습니다. LPI가 많이 늘어났군요. 네, 마찬가지로 기아 승용 라인업 중에서는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긴 모델이죠. K8입니다. K8은 2.5L 가솔린 모델이 9개월 이상, 3.5L 가솔린 모델이 5개월 이상,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와 LPI 모델은 11개월 이상입니다. 거의 1년이죠. 네. 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상황은 역시나 늘어났는데요. 2.5 가솔린 모델은 2개월, 3.5 가솔린은 한 달, 하이브리드와 LPI 모델도 한 달씩 늘어났습니다. 최소 한 달씩 늘어났군요. 네, 최소 한 달입니다. 다만 2.5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에서 드와를 빼면, 네, 드와를 넣지 않으면 네. 3개월 안에 나온대요. 얘는 오히려 또 줄어드네요. 케이스랑 다르게. 네, 그래서 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소렌토도 그랬었죠. 드와 빼면은 금방 나왔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K8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기아의 프리미엄 라인업이죠. 프리미엄이라서 금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스팅어, K9, 모합입니다. 스팅어는 전사양 5에서 6주, K9은 3.5개월 이상, 그리고 모하비는 6에서 7주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얘네들은 전달하고 같나 봐요. 네. 스팅어 모하비 K9은 전달과 동일합니다. 네. 자, 이달에 출시될 니로. 네, 네, 아직 모릅니다. 네, 아직 모릅니다. 네. 네, 사전 빨리 받고 싶으시면 네네네. 네, 첫날 사전 계약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전기차인 EV6입니다. 1년 이상, 1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상황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13개월 이상으로 봤었거든요. 네. 1년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1년 반, 2년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납기를 더 미뤄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대요. 뭐예요? 컨비니언스를 넣지 않았거나 문스케이프 매트, 그 무광 컬러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레이색. 네. 그거를 선택하거나 라이트 트림을 선택하거나 하면 더 납기가 늘어진다고 합니다. 컨비니언스를 해야 오히려 빨라지는. 네, 오. 거의 컨비니언스 넣어서 뽑아내는 건지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건지. 인기 사양 위주로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도체, 부도체, 반도체 기억하세요? 뭐 대충 뭐. 네. 아는 척. 자, 셀토스. 네. 셀토스 펠이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셀토스 5개월 이상입니다. 네.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역시나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5개월 봤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인기를 자랑하는 스포티지 볼게요. 네. 디젤 7개월 이상,
가솔린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년 이상. 1년. 네. 이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스포티지가 기아차 이번 달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기아차인데요. 어... 디젤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비해서 3개월 늘어났고 예? 하이브리드도 2달이나 늘어났습니다. 가솔린은 전달과 동일하고요. 아, 가솔린은 안 늘어났어요? 네, 가솔린은 안 늘어났는데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디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그러게요. 뭐 디젤 뭐 터보차저가 없거나 네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음... 스포티지 이상의 인기 소렌토. 네. 네, MQ4 소렌토 엄청납니다. 디젤 13개월 이상, 가솔린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4개월 이상입니다. 이걸 예측한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네. 계약하고 잊고 있으면 나오는 진짜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네.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디젤이 역시나 2개월 늘어났습니다. 디젤이 많이 늘어났구나. 네. 하이브리드도 한 달 늘어났고요. 네. 가솔린은 또 동일하게 지난달과 동일하게 10개월입니다. 소렌토를 빨리 받고 싶으시면요. 트렌디나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두세 달 안에 받게 되실 거예요.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하이브리드도. 진짜요? 네, 하이브리드도 프레 트림에서 드와를 넣지 않으면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드와가 워낙에 인기 옵션이라서 또 요즘에는. 근데 뭐 차로 유지 보증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쵸. K8처럼 아무튼 빨리 나온다는 거. 네. 소렌토만큼은 아니지만 네. 스포티지 수준의 인기를 자랑하는 네. 카니발. 네. 역시나 엄청납니다. 네,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그냥 8개월 이상. 네. 근데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따로 표기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방 레이더 문제래요. 네, 하이리무진은 6개월 이상이고요.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네. 언제 받는 거야? 상당합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봉고. 네. 트럭이죠. 네, 맞습니다. 네, 10개월 이상 보셔야 합니다. 다만 LPI로 사시면 5개월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 더블캡으로 사면 조금 빨리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썰인가요? 아니,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딜러분들이 더블캡을 좀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또 이 봉고 사시는 분들은 더블캡 잘 안 사실 텐데. 그렇죠. 슈퍼캡을 주로 사시죠.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얘는 변동 없나요? 네, 변동 사항 없는데요. 보조금에 따라서 납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LPI도. 네, EV랑 LPI. 네, 이렇게 22년 1월 기준에 기아차 납기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납기 정보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교해가면서 네. 단 한 번도 납기가 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맞습니다. 모델도. 네. 그쵸. 거의 뭐 우상향하고 있죠. 우하향 아닌가요? 네. 네,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신차 계약 계획이 있으시면 네. 내년쯤에 차를 받고 싶으시면 네, 지금쯤 계약하시는 게 네, 맞지 맞습니다. 않을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상 짬바정이었고요. 이상 곤잘로였습니다. 끝!